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니로 하이브리드와 K8 하이브리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량이 동급이라 비교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니로 하이브리드에서 K8 하이브리드를 넘어가려면 얼마가 더 필요한지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SUV에서 세단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니로 하이브리드를 생각하다가 K8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모르니까 두 차량의 유지비를 비교를 해보면요. 우선 두 차량의 등급 구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트렌디 등급부터 시그니처 등급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적용했을 때 2,66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306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8 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 라이트 등급부터 시그니처 등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적용했을 때 3,698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4,287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시작 가격은 K8 하이브리드가 1,038만원이 비싸고요. 최종 가격은 981만원이 비쌉니다. 아무래도 두 등급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 차이도 1,000만원 정도가 벌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제가 유지비 계산을 위해서 선택한 등급과 옵션은 두 차량 모두 선호도가 가장 높은 등급과 옵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시그니처 등급의 하이테크, HUD팩, 컴포트, 엣지팩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3,538만원입니다. 그리고 K8 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 등급의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HUD팩, 컴포트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가격은 4,371만원입니다.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K8 하이브리드가 833만원이 더 비싼 모습이고요. 일단 저는 K8 하이브리드에서 HUD팩을 선택하기는 했는데 HUD팩은 그렇게 추천되는 옵션은 아닙니다. 왜냐면 똑같이 비교를 해봐도 K8 하이브리드는 빌트인 캠을 같이 엮어놓는 바람에 니로 하이브리드의 HUD팩보다 90만원 이상 비싼 모습이죠. HUD팩의 효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두 차량 모두 HUD팩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700만원대로 좁혀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저는 이 기준으로 두 차량을 비교를 할 거고요. 안에 파워트레인을 보면 니로 하이브리드는 1.6 자연흡기 엔진에 전기 모터를 조합을 했고요. K8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를 조합을 했습니다. 같은 배기량 전기 모터 조합이지만 K8 하이브리드는 베이스 엔진이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출력과 토크 모두 훨씬 더 높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변속기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6단 DCT, K8 하이브리드가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기 부분은 DCT보다는 자동 변속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차량의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요. 인테리어는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에 맞게 우위점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 재질은 니로 하이브리드가 바이오 인조 가죽 시트에 가죽 시트를 조합을 했고요. K8 하이브리드는 가죽 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K8 하이브리드는 시그니처 등급을 선택하게 되면 퀼팅 나파 가죽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니로 하이브리드의 실내 인테리어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는 하지만 전기차스러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소재들도 뭔가 친환경적인 재활용 소재 같은 걸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K8 하이브리드는 전형적인 세단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스타일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곳곳에 우드 마감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일단 고급감만 봤을 때에는 가죽을 많이 쓴 K8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기는 두 차량 모두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차량을 타보면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암레스트부터 해서 센터 콘솔 쪽이 조금 좁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차량 크기에서 나오는 차이겠죠. 그래서 크기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요. 크기 차이는 당연히 K8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큽니다. 전장은 무려 59cm 이상 크고요. 전폭도 5cm나 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축간거리도 17.5cm나 기네요. 전고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가 SUV 치고는 전고가 낮은 형태의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 차이는 비교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두 차량을 다 타봤는데 가운데 공간은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니로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같은 날 두 개를 보니까 확실히 마감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차량의 유지비를 계산을 해보면요. 유지비 계산은 일시불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먼저 자동차 세금을 살펴보면요. 두 차량 모두 1.6 배기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년차 자동차 세금은 29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고요. 단면을 시작하는 3년차 자동차 세금은 27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부 배기량은 K8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은 1년에 3,000원 정도가 비싼 모습이고요.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은 니로 하이브리드가 135만원, K8 하이브리드가 136만원의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게 되네요. K8 하이브리드의 자동차 세금이 15,000원 정도가 더 비싸기는 하지만 차량 크기를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 가격 차이면 거의 자동차 세금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취등록세를 살펴보면요. 취등록세는 차량 공장가의 7%로 책정
책정을 했을 때 니로 하이브리드가 199만원, K8 하이브리드가 261만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취등록세는 등록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지역에 따라 상이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차량 모두 친환경 차량이라서 40만원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K8 하이브리드의 취등록세가 62만원 정도가 비싸고요. 다음에 보험료를 살펴보면 보험료는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니로 하이브리드가 83만원, K8 하이브리드가 9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차량의 보험료 차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라서 보험료 차이는 어느 정도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차량의 보험료 차이는 K8 하이브리드가 9만원 정도가 비싼 모습이네요. 보험료 역시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9만원 차이면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확실히 K8 하이브리드가 비쌌고요. 다음에 연비를 살펴보면 제가 선택한 옵션 기준으로 두 차량 모두 18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고요. 니로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19.1km, K8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17.1km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일자 기준 휘발유 가격은 1701원이고요. 이 금액을 바탕으로 두 차량의 기름값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K8 하이브리드의 기름값이 15만원 정도가 비싸고요. 5년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78만원 정도가 비싼 모습입니다. K8 하이브리드도 연비가 좋은 편이지만 니로 하이브리드가 연비 부분은 강세이기 때문에 기름값 차이는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K8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두 차량의 운영비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요. 5년치 운영비용을 계산을 했고요. 차량 가격 차이를 포함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K8 하이브리드가 1020만원 정도가 비싸고요. 월 지출 비용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에 17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 안에는 차량 고장 수리나 엔진오일, 타이어 같은 기타 소모품 비용은 빠졌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고차 감가 부분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량 가격하고 취등록세를 빼고 운영비 부분만 살펴보면요. 5년간 사용하게 되는 운영비 차이는 K8 하이브리드가 125만원 정도가 비싸고요. 월납임료로 쳤을 때에는 한 달에 2만원 정도가 비쌉니다. 이 금액만 봤을 때에는 운행비 차이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달에 2만원 정도면 치킨 한 마리 차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초기 지출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K8 하이브리드도 충분히 선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UV를 희망하다가 세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운영비는 비슷했지만 크게 동요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